안녕하십니까. 성선재TV의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을 곧 사퇴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많은 언론 매체에서 미국 바이든 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직 사퇴가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고려해보라고 말했다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언론에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속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 후보직 사퇴 여부와 그리고 지금껏 미국 현직 대통령의 대통령 재선 포기가 몇 번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로 뜨고 있는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차 초일기에 들어갔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 달간 3개의 강펀치를 맞았습니다. 네, 우리가 권투로 비유하자면 1, 2, 3. 근데 3 번째 펀치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강펀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과연 나가 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펀치는 바로 지난달, 한 달도 안 된 거죠. 6월 말에 있었던 트럼프와 TV 토론에서 정말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이가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굉장히 고령 리스크가 부각됐죠. 거기다가 말 실수, 즉 인지력 저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줬고, 중도층에게도 이런 상태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들도록 했습니다. 미국 TV 토론에서,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바로 부진, 이것이 첫 번째 강펀치였고요. 두 번째 강펀치는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피격을 당했습니다.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고 아주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왜 바이든 대통령에게 치명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전에 정치적 언사로서, 레토릭, 우리가 수사라고 하죠. 네, 정치적 언사로서 트럼프를 관역의 중앙에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비 이락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그로부터 며칠 뒤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의 말 실수로서 굉장히 뼈아프게 두 번째 펀치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세 번째, 바로 이제 또 자신에 관련된 문제죠. 자신의 인지력뿐만 아니라 건강 능력에 대한 것이 또한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코로나 양성에 또 걸렸습니다. 코로나19에 다시 걸렸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로 바로 지난 한 4년 전에 이 지구촌이 떠들썩했었죠. 몇 년간 락다운, 세계가 전부 다 멈춰섰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지금은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이 극히 드문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걸려서 지금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그 이전에 의학 문제로 내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외에는 후보 사퇴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통령직 후보 사퇴에 대한 조건을 얘기했었는데 바로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래서 지금 자가 격리 중인데 이 3개의 강펀치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강한 우군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 펠로시 전 하원 의장마저 대통령직 후보 사퇴를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아마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외부에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그것을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위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후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요양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사퇴 문제에 대해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하차 문제를 놓고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그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제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사퇴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마다 강하게 불쾌감을 얘기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부분의 말이 바뀌고 현재 있습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 하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발표는 시간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지금껏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도전을 지지했던 민주당 지도부까지 자진 사퇴를 권유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완주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개의 강펀치를 맞았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외부적인 변수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 지도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본인들이 상원 하원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대통령 선거에서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원 하원도 다 잃게 생겼다. 하원은 지금 더 패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원까지 잃게 생겼다. 이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 사퇴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선거는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민주당의 거액 후원자들, 큰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이상 선거 자금을 대지 않겠다.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후보가 교체되지 않으면 바로 정치 자금을 더 이상 대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다면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선거 자금이 후원금이 없으면 미국은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또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패배뿐만 아니라 상하원까지 모두 잃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내외부의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도부의 문제 또한 정치 상황까지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더군다나 여론조사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할 경우에 11월 대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루로스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경합주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뉴햄프셔,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지니아, 메인 등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완승했던 지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릎을 꿇게 된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저지에서도요, 바이든 대통령은 2.9%라는 근소한 우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민주당 정치인들은 바이든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원의원 선거도 3분의 1을 합니다. 하원의원 전체 다 445명 다 합니다. 그리고 주지사 선거도 3분의 1 합니다. 그런데 올 패배가 현재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선을 완주할 경우에 연방 상원의 다수당 자리도 공화당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당내 여론이 급격하게 사퇴 불가피론으로 모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주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백악관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장악력이 가장 약해진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도전이 마침표를 향해 가기 시작했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캠프는 요양 중인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내세운 선거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는 유세에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완치할 경우에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과연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바로 오늘, 내일, 모레, 주말,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 재선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느냐? 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을 재선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인정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4선에 당선된 지 또 취임한 지 80일 만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통령인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한 번에서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을 때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었죠. 그런데 이런 트루먼도 재선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재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대통령 암살이 됐죠.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한 번 됐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도 재선을 포기했습니다. 재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리처드 닉슨 현 대통령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이것 때문에 탄핵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한 거예요. 후보를 사퇴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제럴드 포드는요, 대통령직을 그렇게 승계하고 난 다음에 선거에 나가는 첫 번째 선거에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로 물려받은 대통령직 승계에서 한 나머지 임기, 자녀 임기만 채우고 대통령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포드 대통령인들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직에 핀치에 몰리고 했던 것도 바로 다름 아닌 베트남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미국 내 여론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요. 민심과 여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나가봤자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지 않겠다 해서 바로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자, 최근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바로 미국의 현직 대통령 3명이 재선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나가지 않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최근에도 암살 내지는 스스로 사퇴 내지는 아니면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 이전에 바로 트루먼 대통령이나 존슨 대통령이나 포드 대통령은 그 이전에 이미 의사표시를 충분히 해서 다음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다음 후보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재선에 출마하는 현직 대통령으로 해서 경선을 치루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11월 초를 지금 약 4개월여 남겨놓고 후보직을 사퇴한다. 정말 어려운 얘기고 미국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나 초유의 일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곧 후보를 사퇴할 것 같다는 속보를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례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추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